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로틸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상상력은 누구보다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꿈꾸곤 했습니다. 클로틸드는 또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래된 책들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 숲속에 사는 이상한 할머니가 클로틸드를 부르더니 낡았지만 빛나는 지휘봉을 핸디드해주며 말했습니다. 이 지휘봉은 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단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너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단다. 클로틸드는 집에 돌아가 이 지휘봉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법만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한 대로 포근한 구름을 만든다거나 작은 불꽃을 손끝에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법은 더욱 정교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그녀만의 마법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친구인 피에르가 찾아와 그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휘봉으로 마을 축제를 만들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클로틸드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지휘봉을 휘둘러 마을 광장을 화려한 꽃과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축제는 성황 리에 열렸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마법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클로틸드는 마법이 커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힘이 그녀를 통제하려는 듯한 불길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욕심이 발휘되어 점점 더 큰 마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동화 속 왕국처럼 변화시키려 했고 그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칭찬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넘치는 욕심은 문제를 일으켰고 지휘봉의 마법은 통제 불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미의 가시가 날카롭게 변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애완동물들은 크고 무서운 야수로 변하면서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클로틸드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할머니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클로틸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 어린 그녀의 마음은 지휘봉에 다시 빛을 불어넣었고 마법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클로틸드는 항상 지휘봉을 소중히 보관하며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날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큰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르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호기심이 많고 자연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으며 특히 자신의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숲을 좋아했습니다. 이 숲은 오랜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얽혀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르네는 숲에서 놀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돌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돌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된 르네는 돌을 집어들고 숲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느 한순간 숲속의 모든 것이 생동감을 얻으며 르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르네, 내가 찾은 것은 마법의 돌이란다 라고 숲의 오래된 나무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돌은 이 숲의 모든 비밀을 열어줄 것이고 너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거란다. 하지만 너는 그 힘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르네는 신비로운 모험을 꿈꾸며 그 마법의 돌을 손에 쥐고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숲속의 동물들, 요정들, 심지어 오래된 전설 속에 사라진 왕국도 만났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마법의 돌의 능력에 감명을 받았고 르네와 친구가 되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일이 재미난 모험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점점 더 위험한 시련들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랜 저주받은 마법사 그로블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 숲을 지배하려다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에 빠뜨린 존재였습니다. 르네가 마법의 돌을 사용해 점점 더 많은 모험을 해나가자 그로블리도 깨어나 마법의 돌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르네는 용기를 내어 그로블리와 대면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법의 돌은 르네에게 힘을 주었지만 그로블리는 여전히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르네는 자신의 지혜와 마법의 돌의 힘으로 그로블리를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숲은 그로블리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숲의 생명체들은 르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오래된 숲의 정령은 르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르네, 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단다. 우리는 내가 이 숲의 수호자가 되길 원한다.
마법의 돌은 너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단다. 그 이후로 르네는 숲의 수호자로서 마을과 숲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프랑스 전역에 전해져 내려갔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와 지혜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르네는 전설이 되었고 그가 사랑했던 숲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쪽 지방에 하늘을 나는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진 소녀 루시엘이 살았다. 그녀는 작고 그림 같은 마을인 프로방스에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루시엘은 어려서부터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바람과 대화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루시엘은 바람의 부름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나무 요정을 발견했다. 나무 요정은 몇백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숲을 지켰지만 지금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요정은 루시엘에게 바람에서 듣기로 멀리 북쪽의 얼음 산맥 속에 숨겨진 마법의 수정이 있다면 숲을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루시엘은 숲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이 먼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정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그녀는 광활한 밀밭을 지나고 거대한 들판을 가로질렀다. 바람은 항상 루시엘의 안내자였다. 그녀가 지치는 순간마다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얼음 산맥에 도착했을 때 루시엘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온갖 위험들을 발견했다. 눈보라 속에서는 시야가 가려졌고 발밑의 얼음은 언제 깨질지 몰랐다. 그때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루시엘의 몸을 감싸며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거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설원의 중심부에 도착하여 마법의 수정을 발견했다. 수정은 차갑고도 빛났는데 루시엘이 손을 뻗어 그것을 잡는 순간 신비로운 기운이 그녀의 몸을 통해 흘러갔다. 돌아오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람은 루시엘과 함께 그 수정을 통해 생성된 마법의 기운으로 한층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다. 루시엘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무 요정은 다시 기운을 차리며 숲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루시엘은 그녀의 모험을 통해 용기와 의지를 배우고 바람이 더 이상 그녀의 안내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루시엘을 바람의 딸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전설을 후대에 전했다. 매년 여름마다 프로방스에서는 이 용감한 소녀의 모험을 기리는 축제가 열렸고 그 축제의 바람은 늘 희망과 새로운 모험의 약속을 속삭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푸른 언덕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에 작은 마을 에트르가 있었습니다. 에트르는 아름다운 풍경과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유명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샘 프로드 아모르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샘물에서 물을 마신 사람은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에트르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랑의 샘물을 맛보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 마음속 소망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에트르 마을에는 샬롯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엔 메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한 이상적인 사랑을 찾고 싶었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로드 아모르에서 샘물을 마시면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샬롯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할머니께 상담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샬롯에게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 한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에게 진정한 애정을 베풀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단다. 샬롯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샘물의 마법에 의지하려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증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샬롯은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마음도 점차 따뜻해졌고 다른 이들 또한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마을에 한 여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며 꽤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었고 두 사람은 우연히 길목에서 마주쳤습니다. 장은 샬롯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미소에 반했고 샬롯 역시 장의 솔직함과 진지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샬롯은 할머니가 말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깨달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 속에서 사랑의 깊이를 찾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의 낙엽이 샘가를 물들일 때 샬롯과 장은 푸르드 아모르 앞에서 서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샘물의 도움 없이도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로 만들었고 사랑의 샘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 사랑의 의미와 실천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에트르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전을 따라 찾아오곤 했지만 그들 모두는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샬롯과 장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내면과 서로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